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들 그런 꿈 한 번씩 꾸지 않아요? 대통령? 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고 있었는데 오, 네. 그때 어떤 후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왜 그런 포부 밝히잖아요. 네네네.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월드 피스 약간 이런 거. 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닌데 최초 여자 대통령 내가 할 건데 막 그랬대요. 그때 아빠가 저를 이렇게 한심하게 보면서 야 네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여자 대통령이 안 나오면 나라가 망해야지 그게 말이냐. 한강버스가 지금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정식 운항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시험 운행을 했어요. 배가 2척밖에 안 들어온 걸 가지고 시험 운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매우 좀 그랬는데 어쨌든 시험 운행을 한 데서 그러면은 제가 그 전부터 한강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고 이 배가 이런 식으로 도입되면 안 된다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타주지 이렇게 된 거죠. 시범 운행할 때 가가지고 타본 경험기 체험기를 촬영해서 올렸어요. 이 거리는 저는 환승 안 할 것 같은데 엄청 시끄러워. 매일 타는 사람들은 이거 싫을 것 같은데. 수영시장이 한 많은 사업들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큰 사업들 있잖아요. 서울링이든 한강버스든 심지어 서울항이든 한강버스랑 서울항은 또 달라요. 서울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호남으로 가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이거저거 되게 큰 게 많은데 다 준공이나 착공이나 이런 날짜가 25년, 26년 막 이래요. 이유가 뭐였냐면 오세훈 시장이 대권 갈 때 대선 출마했을 때 탄핵 전이니까요. 출마했을 때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하고 할 행보성 내가 볼 땐 행보하려고 다 만들었다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지역도 그렇고 공교로워요. 정말 공교로워요.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저희 강동구도 지금 계속 저희도 항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부기술원 부지가 있어요. 동부기술원. 네. 동부기술원 네. 거기 부지가 원래는 이제 종합개발에 대한 복합개발 관련된 용역이 이미 그 박원순 시장 때 이미 다 전 때 이제 다 해놨고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님이 갑자기 싱가포르를 갔다 오시더니 그 골드빌리지를 발표하신 거예요. 그 3대가 함께 사는 시니어 뭐 갑자기? 원래 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로 용역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집을 짓겠대요? 싱가포르 갔다 오시더니까 발표했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야. 제발 해외에 나가서 뭐 좀 베껴오려고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지역 주민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이잖아요. 분란만 생기고 그렇다고 또 구청도 그렇고 또 같은 뭐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되게 친하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또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제 느끼기에.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결국은 냅뒀으면 차라리 이게 착착착 돼서 어느 시점에 이게 딱 개발을 끝냈을 텐데 이게 오히려 갑자기 골드빌리지로 한다고 딱 바꿔버리니까 그게 다시 또 원상복귀해서 다시 시작해야 시작해야 되잖아요. 돼요. 용역부터 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주민분들이 오히려 좀 더 불편해진 느낌? 그런 거 같네요. 분란만 더 생기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거 언급 안 하잖아요. 그쵸. 뭐 좀 잘 안 된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그냥 남아버린 거예요.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저희 강동구 입장에서는. 아유, 내년에 시장 잘 뽑으셔야 되겠네. 시장만 잘 뽑아야 될 거니까. 그렇죠. 다 잘 뽑아야 되겠네. 다 잘 뽑아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해서 네, 다 잘 뽑으셔야 해야죠. 되겠네. 아유. 빠바밤 강동구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 또 이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 로스쿨 서울대학교 출신. 네. 제가 공부는 좀 잘합니다. 네, 성실합니다. 여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스텝이었나. 저는 사실은 그 학교 학부를 갔을 때부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가진 정치인이 되긴 좀 글러먹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치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 기여하고 국민한테 기여하는 길은 전문가가 되는 거다. 좀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전문가가 돼서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국회 인턴을 갔다 오고 나서 로스쿨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인턴을 하면서 보니까 나름으로 그때는 제가 미학과를 나왔는데 문화정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여전히 K-팝, K-컬처에 굉장히 깊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게 최애가
어디신가요? BTS? 아 BTS. BTS 중에서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저는 RM 좋아합니다. 아래 얼굴보다는 뭐 실력. 멤버 뭐 외모는 당연코 뭐 비나 정국이가 노래는 RM 노래 제일 많이 듣는다. 저 리더를 좋아합니다. 아 리더. 저는 K-pop 데모 헌터스 좋아합니다. 왜냐면 애기 키우다 보니까 애기가 거기 너무 저기 막 환장해가지고. 그죠. 저도 노래는 많이 듣는데 그 실제 아이돌 중에서는 여자 아이돌 혹시 누구 최애가? 저희 신랑은 트와이스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문화 관련한 정책을 하려고 원래 문화관광위원회로 가기로 되어 있던 의원님실에 지원해서 간 거였어요. 그런 거지 고민을. 나름으로는 그렇다고 하셔서 거기를 지원해서 갔는데 그 의원님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보고 막 리서치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학부에서 배운 걸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알았고 또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배운 것 같아요. 엔드를 5월로만 바꿔도 수혜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배우게 됐는데 또 저희 의원님이 제가 고작 인턴인데도 호남 분이었어요. 아야 너 법안은 그래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맨날 그러셨어요. 인턴이지만 너도 법 하나 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법이 뭐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그때 당시 부재자 투표를 대학가에서 몇 명 이상이 안 되면 안 해줘서 의무적으로 그 부재자 투표소 만들게 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서 법제관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그분이 되게 무시하시면서 그때 이제 비서니까 비서님 그거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명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하면서 막 엄청 무시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수능 과목으로 정치를 했고 헌법 구조도 알고 헌법 밑에 법 있고 한 거 아는데 명으로 되는 거에도 법으로 올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전문성도 없고 내 말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분노가. 이것도 또 이게 남았구나. 내가 법 공부해준다. 사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있던 차에 그때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복학하고 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복학해서 학점 다 갈아엎고 공부 새로 해가지고 로스쿨을 가게 됐죠. 그래서 법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사실은 변호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 법 공부를 좀 하고 정책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간 게 있었고 진짜 생활에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세상살이를 좀 내가 너무 물정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알고 싶은데 알면서도 같이 뭘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하니까 그게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됐죠. 진짜 멋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보좌진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임기 마치고? 아니요. 임기 마치고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시민단체에 가서 세월호 재판 기록 정리하고 책 쓰는 세월호 프로젝트에 변호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많이 팔았는데 그 책이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알아요. 책을 제가 썼어요. 몰랐어요. 네, 그게 세월호 기록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랑 이제 또래 친구 2명이랑 이제 기자님 이렇게 4명이서 쓴 책인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죠. 그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또 한 3년 반 송무하면서 민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있다가 이제 보좌진으로 넘어왔죠. 네. 빠바밤 강동구 의회의원 원창희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일 때. 국선인가요? 진짜 너무 화나요. 그니까. 실제로 그때 더 생각한 게 어떤 이런 참담한 사고에는 거대한 악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때 발견한 거는 소소한 우리가 그냥 일상 살면서 놓치는 잊어버리고 있는 직업의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많은 자그마한 부패들이 모여서 정말 아다리가 안 좋게 맞으면서 벌어지는 맞아요. 사건, 뭐 참사라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잘못이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잘못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대한 음모를 쫓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자그마한 잘못들이 좀 묻힌 경향이 저는 맞아요. 있다고 오히려. 생각해요. 맞아요. 오히려 그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잘못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모두가 깨닫는 과정이 전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누구 하나를 크게 적으로 삼아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여전히
여전히 그래서 해양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때 아예 부서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였고 사실 뭐 참 슬픈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도 서울시에서 또 벌어졌던 그런 그렇죠. 참사들도 결국은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되게 큰 참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번의 신호가 있었잖아요. 이거 그쵸. 위험하다, 이거를 좀 해줘라, 이런 작은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되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놓쳐지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됐죠. 약간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정말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해외 순방이 가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나가기 전에 그럼 할로윈도 있고 이러면 이때 할로윈도 있고 하니까 이 안전대책도 잘 세우시고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 보고자료나 회의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할로윈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사가 일어나고 시정질문할 때 왜 이걸 예상을 못했냐, 나만 해도 할로윈에 몇 년 전까지 할로윈 되면 이태원 갖다 깔려 죽겠다 싶은 적도 있었는데 할로윈 당연히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정말로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참모진 바꾸라 그랬어요. 맞아, 그 부분도 맞아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주변에 없으면서 무슨 청년을 생각하신다고 할로윈에 많은 청년이 모인다는 것조차 생각 못하는 시장이면은 청년 얘기 입에도 꺼내지 말라 그랬었어요.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조금 연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어디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그런 큰 참사가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술적이고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들면서 뭐 간첩의 어떤 그런 거라더라. 그러니까 카더라가 너무 맞아요. 그 되게 근거 없는 카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그것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뭔가 수정해 나가야 되는 디테일한 것들은 많이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로 다 덮어가지고 때울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도 저는 항상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안에 정말 경중을 따지고 보는 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학이어야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이제 제가 애기 아빠다 보니까 우리 애기도 조금만 나이 먹으면 현장 체험하러 갔을 때 세월호처럼 사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커갖고 이제 막 할로윈 갔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사소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꼭 진짜 꼭 바꿔주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구정이라든지 시정이라는 게 정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막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결론은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애둘러서 우리 모두 직업의식을 가집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 할 바를 그래도 잘 하고 있으면 큰 사고는 안 날 텐데 조금씩 각자 할 바를 덜 하는 우리의 약간의 게으름이 그런 일들을 만드는 고리가 되지 않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차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잘못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분한테도 비극이고 그렇죠. 네, 당하는 분들한테도 비극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일을 합니다. 맨날. 네. 1인분을 온전히 잘 해내는 맞아요. 그게 그거 제일 진짜 어려운 것 중요해요. 같긴 맞아요. 한데 그게 맞아요. 진짜 나라 위해 하는 일이고 국민이 위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1인분을 다 한다라는 게 진짜 온전히 다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어려운 진짜 일이죠. 위대한 일이다. 빠바밤 강동구 의원 원창희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 멋진데요? 너무 얘기가 너무 무겁죠? 무거운 얘기를 했나? 제가 약간 노잼으로 좀 유명해요. 진지한 캐릭터여가지고 재밌어요. 네, 제 친구들이 제가 진지한 모먼트로 들어갈 때마다 박수빈 모먼트 나왔다고 엄청 웃어요. 최근에 또 서울시 얘기지만 뭐 서울시 의원님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성동구청장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성수역에서도 똑같이 이제 출입구가 워낙 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핫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성동구청장이랑 성동구랑 뭐 서울시랑 해서 그때 오세훈 시장이 10월까지 그러면 뭐 출구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10월이 다가왔는데도 안 하고 있죠.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언론이 집중할 때는 마치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언제까지 다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도와주진 않아.
교통공사 아까 말했지만 돈 계속 수백억씩 적자 있고 그니까요. 그 돈 그러면 예를 들어 편성을 해서 해주고 뭐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성수역도 사정을 보면은 해주기로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성동구청장이 거기를 좀 주변 환경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데서 환경을 넓히고 맞아요. 좀 완화를 같이 하려고 시너지를 내려고 여러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막 보여주잖아요. 거기 막 사람 유동인구 확인하라고. 막 조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통공사 말이 조치가 돼서 인파 문제가 해소가 돼서 안 해도 된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아유. 그러니까 다른 제가 얘기네. 아니 교통공사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던 게 그런 거죠. 지금 교통공사 자체로 할 사업비를 그러면 편성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해준다고 해놓고 말만 하고 그 나중에는 그 공약 사업이 아니었다고 거짓말 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뒤에까지 매번 기억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이니까 기억하는 거지만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죠. 저희는 항상 만나면 너무 이런 얘기 바빠요. 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이게 영상이 잘 재밌게 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노누마 같아 보여도 이런 거를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네. 그 소화기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나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소화 잘 안 되거나 소화 좀 잘 안 돼요. 네. 잘 체하고 맥히거나 이런 게 집에 소화제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막 빠져요.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져요. 진짜 나 가르마 때문에 엄청 신경 쓰여.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도 곧 40인데 아니 진짜 이제 의원한 지 4년 차 되잖아요. 네. 막 당선됐을 때 사진 보면 완전 다르죠. 어려요. 완전 다르죠. 우리 30대 초반이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국민의힘 우종혁 의원님이라고 그분이랑 영상도 찍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모르시니까 기초의원 없애라, 맞아. 광역의회 없애라, 맞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안에 와보시니까. 네, 네, 네. 근데 또 그 스트레스 강도가 또 저희가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들 이 역할에 대해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 채널을 굳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저도 박수빈의 핑튼 공략.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세훈 저격수. 네. 오세훈 씨 저격수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쇼츠 이런 걸로 진짜 조회수 엄청나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쇼츠가 아닌 게 너무 슬픈 일인데 맞아요. 제가 주로 야당인데 많은 기자분이나 언론들이 국회 같으면 상임위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역 의원들 같으면 그나마 시정질문? 오세훈 시장과 질의를 할 때여야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이제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이슈들을 좀 선봉에 서서 매번 시정질문을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뭐 싱크홀이라든지 그렇죠. 한강버스라든지 최근에는 대선 출마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한 적 있고 이렇게 25년, 26년에 맞춘 많은 사업들과 이런 어떤 전시성 행정 관련된 얘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질의드리고 하죠. 보통은 점잖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체 이상한 걸 많이 하셔서 좀 공격 수위를 올리는 중이에요. 수위를? 네, 수위를. 저번에 이제 제일 짜증이 올라왔던 거 한강버스 관련된 거였어요. 오세훈 시장도 가끔 보면 말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번 취향식이었고 저번엔 진수식이었는데 진수식에 가서 그때가 이 예산 시즌이었어요. 예산 심의하는 시즌이었는데 사천에 있는 공장에서 진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힘의원들하고 다 이제 의원님들이 내려가셨죠. 상임위 의원님들이. 근데 민주당은 저 한강버스 안 그래도 반대하는데 제대로 배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저걸 배를 강에 띄우지도 않으면서 진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행사를 치르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초대도 받지도 않았지만 뭐 그 상임위원님들이 안 가셨어요. 바쁘니까. 근데 그 진수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너무 직원들 고생 많았고 막 이러시더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왔네요. 참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멘트를 하신 거예요.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에선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이 열렸었습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선 여당 의원들만 현장을 찾았는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의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 서울시 의원은 오 시장이 빈정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빈정거림이 아닙니까? 당신이 서울시 예산기관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 예산심사는 내팽겨치고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경남 거치 하천까지 가가지고 시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들러리 서고 박수 쳐드리고 이래야 된다고 전례되는 생각하십니까? 표현은 하지 그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십니까? 나중에 영상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우리 일도 바쁜데 자기 눈물 흘리는데 여기 가서 박수 치라는 거잖아요. 사천까지 가가지고. 사천 거의 4시간 걸리죠. 그러니까요. 4시간? 4시간 차로 막 그렇게 걸리는 데를 굳이 와서 이걸 했어야 됐다는 건가? 하고 빠직 이렇게 해서 물어봤죠. 빈정거리시던데 그러시면 되냐고. 그런 이제 티키타카가 그때 빈정거린 건 아닙니다. 빈정거린 건 아닙니다. 박수빈 의원님처럼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약간 이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취향식 때 특히 이 한강버스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많은 지적을 해주신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비 와서 시승도 못한 그날. 탔다 다 내리게 한 그날.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한강버스 하지 말라고 지적한 건데. 빠바밤 강동구 의회의원 원창희입니다. 상당히 이게 서로 티키타카가 좋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럼요. 또 지금 의회 대변, 민주당 대변인도 하고 네, 계실 저 거예요. 서울시의회 원내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방 공격수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치계의 메시.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제 최대 장점이 기세가 좋다는 건데. 기세가. 네, 오세훈 시장이 사선 시장이시다 보니까 국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반박도 많이 하시고 틀린 얘기를 하면은 확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뭐 의원님 말씀 가려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어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팁. 있을까요? 팁은 일단 너무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맞아요. 네, 그 미워하면 마음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좀 오버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감정적이게 될 수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소위 빙그레 땡땡 전략인데 웃으면서 지기, 웃으면서 지적하기로. 지적하기. 네, 삐 처리해 주시나요? 잘 쓰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서로 점잖게 날섬 대화가 이렇게 오가죠. 네. 보면 무서워요. 웃으면서 다들. 이게 막 표정이나 막 말투나 이게 아니라 하는 내용과 그 진위가 날카롭게 이렇게 서로를 그런. 네, 근데 가끔 보면 저도 제 표정이 되게 무섭다고 느낄 때는 있어요. 저 죄송한데 추천 쇼츠 몇 개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 같이 올려놓을게요. 꼭 삽입해 주세요. 이거 봐야 돼, 진짜. 이거 그러니까 봐야 사실 돼. 시장님 생각엔 하루에 몇 명이나 탈 것 같아요? 그거를 추측하는 거는 이 퇴근 시간이면 몰라도요. 느리기까지 한 한강버스 타고 출근길에 오른다는 상상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을 걱정해 주시는 거는 뭐 감사한 일인데 아침 출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고요.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에이, 이번에는 그런 통 표현 쓰지 크게 마세요. 직을 걸지 아이들 밥 주는 거 않으십니까? 싫다 이거는 이번에는 사퇴를 하지 않으시는지 아주 저차원적인 모르겠습니다. 표현이고요. 곧 헌재 그때도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의원님 말 막지 마세요.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정성과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게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써도 의원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네, 막지 알고 마세요. 있습니다. 저도 네. 제 할 말 좀 충분히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지금 뵐 때는 이렇게 천사 같으신 분이 없는데.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괜찮아요. 오세훈 시장님도 신혼재미 좋아요? 뭐 이렇게 잘 지내? 신혼 사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세요. 맞아요.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많은 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뉴스를 잡아주는 건 다 화낼 때, 지적할 때 이런 것만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평상시에 만나면 막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맨날 영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기억하는 건 지적하거나 시끄럽거나 맞아요. 화낼 때 얘기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질감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저희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신 동네라서 네. 제가 그 방금 말한 빈정거리시던데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 영상이 다른 분이 이제 그걸 편집한 쇼츠가 있는데 네. 그게 380만 뷰가 맞아요. 나왔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골목의 사장님들이 그 영상을 다 보신 거예요. 왜냐면은 다 민주당 지지자니까 네. 알고리즘에 제가 뜨는 거죠. 제 친구들도 야 어느 날 네가 내 알고리즘에 나왔어. 맞아. 그게 무슨 영상?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얘기하던데. 내용을 기억해야지 사람아.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또 사람. 혼냈어. 또 혼냈어. 나 혼냈어.
동네 분들은 박 의원님 잘 봤어요 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튼 근데 이게 또 지역적으로도 또 이렇게 민주당이 네. 좀 더 이렇게 우세한 지역이셔서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글생글 부분들을 다니면 아우 잘했다고 더 하라고 인지도가 높으셔가지고 더 하라 그러세요. 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으로만 이제 좀 선을 지켜서 하려고. 맞아요. 그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데. 저희 시아버님도 처음에 저 봤을 때 그 맨날 사진하고 영상으로 보시다가 처음 아버님 빈정되지 마시고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견례 전에 인사하러 갔는데 인사를 갔는데. 아유 맨날 사진으로 볼 때보다 많이 순하게 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순하게. 저도 지금 사석에서 뵈니까 네. 누나 같은 그런 뭔가 잠깐만 우리보다 나이가 아닌가? 제가 조금 어립니다. 아, 진짜요? 지금 죄송합니다. 외모가 이래 보이시지만 저도 처음 뵀을 때 저보다 네. 어리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반성하고 너무 선입견이 있다 내가. 뭐 의원님이 동안이시니까. 좋은 말씀. 저 가운데 두시고 뭐 하시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동안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동안이란 소리를 들은 게 아직도 기억할 정도면 얼마나 몇 번 안 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음. 학교로 택시 타고 가달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교수님이시고 계속 정치에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시다가 변호사님이 되셔서 이제 법적인 눈으로 또 이렇게 사회를 또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신 것이 있다면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자리를 가고 이런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제가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슬로건이 있는데 좀 더 다정한 사회, 덜 잔인한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복무하고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건지를 찾는 거? 지금 빈틈 공약도 사실 여러 가지를 제가 하면서 제 관심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가고 싶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저를 만들어가고 그런 인지도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 다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은 이제 지금은 생각 없으시죠? 그거는 한 20년 뒤쯤. 20년 뒤쯤. 네,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20년쯤 걸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성장하는 데는 이 필드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업적을 통해서 그 정치인을 평가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단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도 또 증명해야 되고 네. 또 매 순간 또 저희도 증명해야 되고 또 4년마다 또 한 번씩 또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네. 물론 의원이 아니게 되면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전문직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정치인은 저희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네. 많이들 막 법조인, 뭐 회계사, 뭐 그런 분들이 법을 다루니까 다 뭐 유사직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술직이라고 바로 잘할 생각하실 거라고 수 있지. 생각하시지만 정치는 정치만의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라는 걸 크게 내세우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죠. 네. 오늘도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두 분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고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는 새싹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도전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잘 좋은 여성 정치인 모델이 돼서 나를 보고 정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많은 우리 여성 정치인 분들을 보면서 롤모델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도전하시고 우리가 도전하는 인재가 많아야 그만큼 우리의 자리가 생기고 또 우리의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회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한 번 온다. 그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면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해를 미치는 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정치권에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 측면에서도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책지원관도 지금 지방의원,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 국회 다 지금 보좌직으로 많이 생겼고 또 뭐 정당 직업도 있고 뭐 유사 직역으로 정치권에 있는 많은 리서치 회사나 뭐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되게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관련 섹터에 들어와야 이제 내가 맞는지도 사실은 좀 다시 맞아요. 한번 돌아볼 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빨리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모두가 선출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선출직에 맞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로서 커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저는 정말 우리 정당이 많은 전문가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약간 배우와 작가의 관계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인재가 늘어날수록 우리 민주당 70년사가 이제 100년사쯤 됐을 때 그럼요. 완전 진짜 장난 아닌 정당이 될 거다. 지금도 장난 아닌데 맞아. 100주년사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쯤이면은 제가 여자 이제 대통령을 한번 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네. 연임을 하고 내려오신 개헌해야 우리 개헌한 8년이잖아요. 20년도에 하면 제가 이제 28년 직전 전직 대통령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냥 꿈이 그렇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워하지 않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짧게 영상 편지.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만나 뵙는 박수민 서울시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보 포럼에서 뵀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장님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괜찮은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당이 극우화되는 것에 편승하지 마시고 원래 본인이 가졌었던 기후위기를 고민하던 그 변호사적의 시절로 돌아가시기를 항상 응원드립니다. 극우화되려는 모스탄 막 불러오고 리박스쿨 지원하고 이런 거 말고 뭐 비핵화이죠. 핵무장론 이런 거 얘기해서 나라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갈 길을 우리가 원래 갔던 중도적인 이미지의 오세훈다운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곧 또 뵙겠습니다. 우리 무섭다. 영상 편지의 목적이 뭔가요? 선전포고인가요? 원창희의 정치형님. 박수빈의 빈틈 공략 파이팅! 와, 안녕.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